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1.17%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1.63%, 인천이 1.16%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도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0.4%에서 0.51%로 0.1%포인트 이상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3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101.4로 2월 대비 20.6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I는 2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서 횡보하며 정체했는데 조사 관계자는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총 100억 원에 이르는 약 7,000평의 개발이 예정돼 있는 토지를요. 이 개발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의 확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인 만큼 보다 빠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 지역 가운데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이사님께서 오늘 보시는 두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뭐 사실 두 지역들 뭐 당연히 강남 3구 그곳 중에서 두 곳을 만나보게 될 건데 제가 오늘 초반은 정말 짧고 간결하게 네. 우리가 지금 2월 4일날 대책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맞는 어찌 보면 2021년도에 이제 봄 시장이 될 건데 지금 2월달 주택 시장 특히나 서울 수도권 라인들의 주택의 가격대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지만 이제 2021년도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처음으로 우리가 맞는 2021년도의 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난에 대한 부분들의 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도 역시나 전세난 상당히 심각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정말 전세를 옮겨 다니다가 또는 전세 물건을 찾다가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거주를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권으로 나가서라도 집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말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 수도권 안의 가격들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마음 조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인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6억 5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강남을 봤을 때 일자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지역, 바로 강남구 삼성동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동의 일자리를 비롯한 입지 조건하고요. 기대되는 호재에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강남은 워낙 그냥 사두기만 하면 알아서 다 자연적으로 세금이 워낙 많이 거치는 곳이다 보니까 그에 막 걸맞는 인프라 시설들도 갖춰줘야 되는 거고, 인프라 시설 중에서는 일단 삶이 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특히나 교통이면 교통, 또 주변에 쇼핑이라든지 또는 학군 이런 등등이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이제 강남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중에서는 강남구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고, 세금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생기는 것도 많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동인구나 유입인구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곳, 또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곳들 주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는 실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강남구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국 1,800만 명 정도 수준의 도시 근로자 중에서 서울이 무려 32%,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죠. 거의 서울의 3분의 1. 네,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또 강남구 안에서도 이 테헤란로 라인들이라든지 봉은사로 이런 라인들이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100만 인구에 달할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임차 수요의 이제 수요에 걸맞게 우리는 또 주택 공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또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강남은 아시다시피 상업적인 일자리 수에 그렇게 일자리 수나 또는 유동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만성 공급의 부족을 앓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를 한번 보자면 서울 강남 3구 라인들, 특히나 강남구나 서초 이런 송파 라인들이 이제 강남 3구인데, 요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구는 토지 공시가 라인들이 토지 공시가가 상당히 매년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상당히 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토지 공시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론 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세금적인 부분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토지의 가격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위에 건물을 짓는, 또는 어떤 목적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땅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양이라든지 또는 가격들은 자연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울 강남구 라인들은 이렇게 철도 라인, 도시철도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촘촘히 지하철 라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 역세권 개발이다, 용적률 상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뭐 이번에도 뭐 역세권 반경 뭐 130m, 500m 이내에 130% 정도 용적률 상향,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바로 가장 크게 적용받는 지역들이 강남이라는 거예요. 이 반경 500m 이내 요 역과 요 역이 사이가 5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강남구 전역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규제, 뭐 정책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강남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 라인들이 많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 그런 강남구, 그만큼 살기 좋고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삼성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7호선 라인들도 있고 뭐 9호선 라인들도 있고 뭐 분당선, 뭐 조금만 넘어오면 신분당선, 자, 그리고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동 라인들과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뭐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상당히 이런 다양한 개발들 그리고 정책에 따른 토지가의 상승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사실 접근할 수 있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항상 오늘이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뭐 강남 업무단지뿐만 삼성동의 업무지구 라인이라든지 또는 강남 쪽 라인들의 업무단지들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삼성동이다. 네, 그래서 강테헤란로라든지 보은사로, 뭐 언주로 등등에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 타운과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개발은 또 상당히 또 많은 개발들이 있는 곳이 또 강남구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2026년도에 완공된다라고 하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뭐 잠실 운동장에서부터 뭐 현대차 GB센터 라인들까지 구성되는 곳이긴 한데 상당히 대규모예요. 큰 규모이기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하로 구성하는 부분들 어떤 형태의 일자리가 조성이 되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이스 산업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고용 창출 인원들도 뭐 4만 명 정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120만 명 정도가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큰 효과예요. 이 일자리 증가하는 거. 제가 앞에 입지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인구가 서울시가 32%를 가지고 있고 600만 명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남구가 약 100만 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남구 전체가 100만 명인데 이 현대차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서 들려오는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강남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동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잠실뿐만 아니죠. 뭐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삼성동 라인들의 개발의 여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완공이 되는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가서는 뭐 용수철처럼 이렇게 눌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대가 상승을 했을 거라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GB센터, 잠시 운동장 뭐 리모델링 사업들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구축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GB센터 라인들의 지하로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쇼핑몰이라든지 KTX, ITX 뭐 이런 부분들, GTX 라인들이 하나로 다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되는 부분들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교통편과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다 구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이 바로 그 현대차 GB센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던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다 포함이 될 만큼의 수준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인구가 약 122만 명 정도 구성이 될 것이다. 네, 영동대로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GTX, KTX, 미래신사선,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된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는 이 안에 구성되는 유동인구 충분히 상상을 해보신다면 삼성동은 지금 사실 이 6억대, 7억대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어찌 보면 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 현대차 GB센터의 시작은 작년 5월이 시작이었어요. 네, 불과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벌써 이 6, 7개월 동안 벌써 1억이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금액대들이 상승을 했던 것을 보신다면 앞으로 2026년도, 2027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1년에 1억씩이라고 본다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예상이 되시겠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삼성동, 네, 특히나 강남구 안에서는 삼성동의 개발이 제일 크고 많으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을 때 먼저 선취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동에 크게 늘어나는 일자리를 보시고 왜 이렇게 주택을 소개해 주시는 건지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투자가 가능한 투룸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동의 투룸 가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제 쪽 라인들은 사실 쉽게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토지 지분도 5평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해당하는 그런 추천 유형을 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방 2칸이거나 또는 1.5룸이거나
네, 이런 형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6억 5천에서 6억 9천 정도, 약 거의 7억 원 정도에 육박할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 사이에 5억 원대 하던 금액대들이 지금 6억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5년 또는 6년 정도의 추가적인 개발이 하나둘씩 이루어질 때마다 시세 상승하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신다면 나중에 향후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 특히나 그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완공이 된 다음에는 이 금액대도 얼마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금액은 주변에 지금 뭐 매매가 못지않게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매물도 많이 없고요. 네, 5억 9천에서 6억 2천 정도인데 실투자 금액은 삼성동, 네, 가장 개발이 많은 강남구 삼성동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월세가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죠. 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한 160 정도에서 17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액이 가능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3억 한 4, 5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강남구 삼성동에 월세 수익형 접근도 충분히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 가능한 유형으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강남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가볼 텐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구제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 3구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모두 강이나 천이 앞에 흐르는 지역을 선호를 하시는데 양재천 근처로 보이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제가 요즘 양재를 많이 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양재천 크고 넓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양재동은 사실 이 서울 강남 3구에서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또는 아파트가 즐비하고 있는 곳들을 빼고 제외하고 내가 정말 적은 금액으로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또는 뭐 이렇게 주변에 천변이나 수세권을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동네가 양재동이 아닐까 싶어요. 교통편으로 보자면 3호선과 신분당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분당선이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주변이 숲세권 갖추고 있고요. 수세권도 갖추고 있고 양재천 주변으로는 그 위쪽 라인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 뭐 일원동 등등 수서 등등을 좀 이렇게 거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라인들 한번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 일단 소액으로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억 원대 투자 이상을 바라보셔야만 할 수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양재동은 천변 라인으로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은 도곡동을 넘어서 바로 이렇게 양재동이 펼쳐져 있는데, 네, 비교적 빌라가 많죠. 아파트 단지형이 없기 때문에 빌라 거래도 상당히 또 유용하기도 쉽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위쪽 라인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양재역에서 걸어서 제가 한번 강남역을 가봤는데 한 1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걸어가 봤습니다. 뱅뱅사거리를 거쳐서 강남역까지 가는데 한 16분 정도 걸리는데 강남역 상권이나 뭐 서울 교대 남부터미널 등등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뭐 굳이 대중교통을 타지 않아도 걸어서도 충분히 내 일자리를 또는 그 근무지를 갈 수 있다는 점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 양재동이 또 좋은 장점들은 이게 천변 쪽 주변으로 지역 특화 산업으로 구성이 되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등을 담당하는 그런 권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등의 여러 일자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재동은 일자리 타운도 상당히 많아요. 뭐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그리고 뭐 남부순환로, 양재 R&D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곳들과도 가깝고 또는 정보사부지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는 서초구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재동은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뭐 포인트는 이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일단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온 삼성동. 네, 지금은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GTX 삼성역에서 이렇게 양재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GTX 노선이 2027년도에는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재동과 삼성동은 하나의 한 정거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의 간선도로망, 그리고 뭐 고속도로망, 그리고 뭐 주변에 도시철도망들도 촘촘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양재동 라인, 특히 서초구 라인들에서는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분당선, 3호선도 가지고 있지만 이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양재나 강남역 라인들, 특히나 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강남역과 신분당선, 그리고 앞으로 뭐 신사라든지 이런 곳들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좀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플랫폼 시티 개발과 같이 맞물리는 개발, 어찌 보면 하나의 동일한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특히나 이 총 4개 권역으로 구성이 되는 곳에 지역 특화 혁신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들의 이런 R&D 연구단지들이 구성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양재동이다. 그만큼 연구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임차인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곧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이게 현재 구성이 되고 있는 ING 진행형의 그런 개발 호재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재동 주변으로는 많은 유동인구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서초로의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가 된 부분들에서 지능아파트 부지라든지 코오롱, 롯데칠성 부지들의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인데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삶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용적률 상향이 상당히 큰 눈에 띄는 대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토지 가격 상승한다는 부분들인데 뭐 그 위에 목적물이 어떤 부분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물론 좋은 부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고 추가적인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아진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토지가의 상승. 이게 과연 이 주변만 토지가 상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남역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역들도 충분히 그런 여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노선, 뭐 ABC 노선 중에서 C노선이 또 양재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남에 몇 안 되는 GTX 노선이 바로 양재에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 왜 양재에다가 그 허구 많은 역들 중에서 양재에다가 넣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9호선을 놓쳤다면 신분당선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9호선 연장선 지금 뭐 앞으로 이제 하남이라든지 또는 남양주 라인들까지 들어갈 예정인데 그런 9호선 지금 현재 연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신분당선 지금 현재 신사까지 1차 구간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2차 구간으로 용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형 업무타운을 거치는 곳이 바로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가 구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용산과 그리고 강남과 아래에 판교 라인들의 세 가지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 노선이 유일한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양재가 가지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있죠.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이 양재동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많이 내고 있는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구간 같은 경우에 기본 계획이 갇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처럼 언젠간 진행이 되는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 개발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또는 시작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접근하신다면 늦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도 서초구에서는 가장 큰 메모드급 개발 호재다.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금액적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강남구 라인들 지금 6억 원대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초구, 아직은 서초구에서 양재동 라인들은 4억 8천, 9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발전 가능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에요. 시세가 4억 5천, 6천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세 시세는 같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금액이 현재 지금 2, 3천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2억 1천 정도, 2억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 또한 양재동도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월세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여력 대비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이사님과 1:1 무료 상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1: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선착순 10명만 무료 참여 가능한 만큼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 모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슈가 끊이지를 않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광명과 시흥이라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가 됐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추진 발표에 따라서 광명 시흥과 함께 더불어 이제 광주라든가 부산 지역들의 새로운 신규 택지 조성들 그리고 정비 사업이 같이 함께 공유되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함께 만나보고 있었었는데요. 자, 일단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광명 시흥 지역들을 분석을 좀 해보려고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드디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적인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미정인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 충분히 줄 수 있는 효과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광명, 시흥 7만여 가구 정도 약 1,700 제곱미터의 규모로서 역대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최대의 그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광명 시흥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지방권에서는 부산 대저 지역과 그리고 광주 산전 지역들을 이제 주 구성을 해서 노후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의 그런 재건축 사업들 같이 함께 추진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총 10만 1,000가구 정도의 신규 택지 조성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신규 택지 조성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함께 더불어 이곳에 많은 공급량들이 도시권, 대도시권의 그런 접근성을 더욱더 용이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고요. 15만 가구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발표 2분기 이내에 이번 연도 2분기 이내에 발표를 해서 총 25만 가구를 이제 신규 택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발표에 대한 근거 자료로 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과 가까운 6번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중에서 6번째라고 할 수 있는 광명 시흥 지역은 정말 공급에 대한 어마어마한 7만여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부지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7만여 가구 정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량은 굉장히 면적적으로도 여의도의 약 4.3배 정도의 면적이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세 번째로 넓은 신도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지와 그리고 세대수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에 이제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하고 2025년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토지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반적인 부분들의 계획들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일치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만 8천여 부지 같은 한 380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공원과 녹지 조성을 통해서 수변 공원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기 신도시의 지금까지 성공했었던 케이스들을 바라보시면 이런 공원 조성이라든가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물류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공장들이 많이 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기존의 그런 단지들을 유지를 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같이 함께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개발 발표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부대라든가 도로, 기반 시설들의 확충들이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일단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추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면적과 공급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양 창릉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 계양이라든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런 지역들 그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연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는 이제 20분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물론 교통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진다면 그 정도의 접근성을 우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 지역까지도 약 35분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분에서 45분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도시철도 신설 계획들, 경전철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춰지지 않고 기반적인 그런 도로 확충이라든가 SOC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잘 돼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2경인선이 아직 예타 중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통과를 통해서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고 또 기존의 역사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철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된다면 1호선이라든가 2호선, 7호선과 연계될 수 있는 환승센터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GTX B노선이 같이 함께 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개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점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단순히 배드타운이 아닌 업무시설들의 그런 자족적인 기능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도심의 녹지 확보를 통해서 그린 뉴딜을 실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 SOC 구축을 통해서 이제 보육이면 보육, 자녀를 안정적으로 이제 기르고 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 복지 모든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신도시로서의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당연히 전세가라든가 이런 사전 청약을 위한 이런 이주 수요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서울과의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GTX B노선이라든가 제2경인선 등 조속한 착공이 가장 성공의 승패가 가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타 통과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생활의 편리성들도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지역의 교통도 같이 함께 개선이 되는데 일단은 뭐 간선도로라든가 또는 도로들의 그런 대책들의 마련들이 가장 크다는 점을 체크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공택지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되는데 연장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투기 수요가 또는 투자 수요가 진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 하지만 이전에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뭐 추진되는 절차, 뭐 입주는 미정이고 2025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향후 10년 뒤에 이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들의 협의 또 지자체의 그런 협의들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곳이 3기 신도시 기존 10년 동안 또는 주변 지역으로 택지 개발이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높았었던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 자, 이번에는 LH가 같이 주도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토지 보상에 대한 수요 가능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량들이 또 수도권 지역에 몰릴 수 있는 7만여 가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약 10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들의 폭발적인 물량 수요로 인해서 공급으로 인해서 과잉 공급 또한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 또 교통대책의 해결들이 가장 큰 성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이번 LH의 그런 다양한 이슈들 사건들로 인해서 이곳에 대한 정부의 그런 신뢰성이라든가 또는 공기업의 그런 신뢰성들이 조금은 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런 추이들을 보시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계속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정부의 공급 대책을 위해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사실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 리스크들이 해소되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대표님께서 보시는 지역들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3룸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첫 번째로 강북 쪽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지역이 바로 도봉구입니다. 왜 도봉구가 10억 클럽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도는지 도봉구의 매력부터 살펴볼까요? 자, 서울의 가장 동부권에서 이제 변두리 지역, 경기도를 수도권을 지나가기 이전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많이 됐었던 도봉구인데 이런 지역들 저평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중형 아파트 노도강 라인들이 10억 클럽을 가입했다라는 뉴스들 이미 진작에 작년에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노원 지역이라든가 창동 지역에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의 실거래가,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년 대비의 가격 상승률은 서울 지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이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의 노후된 비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가격이 현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상향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의 큰 폭이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투자라 또는 거주하시는데 집가 상승을 예상하신다면 이런 지역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동역은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 서울 지역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정차역들의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곳 주변으로서의 그런 상권 형성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택지 개발들이 같이 함께 예정되어 있지만 노원역과 연계되어 있는 약 98만 제곱미터 정도의 구성 규모에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첫 삽을 뜨기 시작한 복합 아레나 시설들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개발들이 앞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동역 주변 지역으로는 충분히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실거주를 생각하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부동산들 취득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다. 특히나 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단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런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 인프라, 뭐 학군이면 학군, 생활의 인프라들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도 굉장히 풍족한,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본격적인 개발 이제 막 첫 삽을 떴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 2030 도시 플랜에 따라서 7광역 중심지가 바로 창동 상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단순히 그냥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본 정비 계획에 따라 이곳에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또한 이곳을 도시로서의 그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창동역이 그 지역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개의 여러 가지 사업의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양한 개발들 중에서 복합 문화 예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 아레나 시설이 이제 작년에 건축이 시작이 됐고요. 약 3년 정도 공사 기간 이후에 약 250만 명 이상의 해마다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K-팝 문화 선도할 수 있는 공연장 2만여 석 정도의 규모가 재생될 것으로 건축될 것으로 예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창동 차량기지와 그리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부분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느냐. 자, 코엑스 하면은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그런 뭐 경제적인 그런 창출 효과를 두고 있는 기업 비즈니스 센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제2의 코엑스를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들어갈 곳이고 단순히 창동이라든가 노원 지역들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가 충분히 자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노원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개발들 그리고 유통단지라든가 창동역 주변으로서의 그런 환승센터, 조성 사업들 또 창업 지원 센터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GTX 신호선이 바로 창동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량리역이라든가 광운대 역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격들이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창동역을 집중해 보시고 삼성역이라든가 양재, 강남권까지 빠르게 2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창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간선도로도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뭐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라든가 많은 지하는 요즘에 간선도로의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복잡했었던 지상부의 그런 교통 흐름이라든가 유입량들을 지하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좀 하고 지상부는 수변 공원의 조성으로 주변 지역들의 그런 주민들의 굉장히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순환, 이런 그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강남권까지 지금 현재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바로 다이렉트로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단지와 앞으로는 빠른 접근성을 동부권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기대가치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창동 다세대 주택의 시세입니다. 지금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인데 자, 3룸이기 때문에요. 이미 방 2개짜리들이 2억 후반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룸, 방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의 전세 시세는 거의 매매가와 동일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5% 상한을 지키셔도 투자 금액은 2년이나 4년 뒤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투자 금액이 회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정말 소액 투자로서는 이곳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도 약 100만 원 미만 이제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천 1억 2,500 정도로 월세 투자가 가능하시고 뭐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이기 때문에 방 3개의 3룸 창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에 접근 가능한 도봉구 창동의
부동산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 지역 어딜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1인 가구가 정말 많다는 강남구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인기가 끊이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가볼까요? 자, 대한민국에서 오피스텔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어디겠습니까? 바로 2호선 강남 테헤란로를 지나가고 있는 역삼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서울의 전체 인구 현황 중에서도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자리와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역삼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주변에 테헤란로를 끼고 있고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서초대로 강남대로의 라인들의 수많은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곳 역삼동은 대중교통편으로도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2호선까지 또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분당 수인선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편으로서는 이곳만한 지역이 없죠. 그래서 강남권 라인들의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역 주변의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면서 수많은 일자리와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지로서, 국제 업무지로서 이곳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의 접근성 단 2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역삼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 이제 강남역에서는 바로 역삼역이 한 정거장이고요. 이곳 강남역에서 위쪽, 북쪽으로 따라서 이제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 그리고 한남뉴타운과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3호선의 신사역과 7호선의 논현역, 그리고 9호선의 신논현역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그런 신분당선의 개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호선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TX C노선뿐만이 아니라 GTX A노선 그리고 향후 GTX D노선까지도 이곳 삼성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가 가장 광역철도망의 중심지로서 강남권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자, 삼성역은 특히나 또 이제 청담역 라인으로 해서 위례 신사선, 위례 신도시까지 또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은 정말 교통하면은 교통, 너무나도 학군이면 학군, 일자리면 일자리,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 벨트와 함께 더불어서 국제유로 복합지구의 조성 사업들, 그리고 요즘은 또 강남역 상권이라든가 신사 논현역의 상권들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역삼동이 지니고 있는데, 강남역의 주변 업무지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 주변으로 삼성타운이라든가 코오롱부지 이런 지역들 굉장히 많은 개발들을 앞두고 있는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테헤란로와 서초대로의 연계 사업, 그리고 강남대로 라인들의 정말 교집합될 수 있는 지역들의 일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최고의 높이 105층을 포함한 5개 동으로 같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바뀌어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죠. 50층 규모로 3개 동으로 이루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보더라도 265조 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조성 사업이고요. 자, 그중에 일례로서 지금 2년 정도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역 주변 라인들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 개발되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코엑스를 연결하는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상업시설들의 구성으로서 환승센터까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의 가격대 계속 오르고 있죠. 이 지역 접근성이, 우수성이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투자 시에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규제에 좀 덜한 장점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의 취등록세, 다주택자는 이제 취등록세 부담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 전세 시에는 약 8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계속 또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5천만 원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약 110에서 120만 원, 1.5룸일대고 조금 더 투룸까지 올라가신다면 약 160에서 170만 원까지 올라가는 월세 강세인 지역이라는 점,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꾸준한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1:1 무료 상담에서도 대표님 만나뵐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 잡아보고 투자의 변화라는 주제로 전략을 좀 세우신다고 하니까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1:1 무료 상담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대관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